블랙웰 발표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거의 경악 그쵸. 그런, 다른 영상들 보면 썸네일 그런 거 많아요. 예, 뭐 그런 거, 뭐 이제는 게임은 끝났다, 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뭐 이렇게 나오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보지 않냐면은 안녕하세요. 케빈 최정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자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GTC 2024에서 블랙웰이라고 이제 또 하나 발표했잖아요. 또. 네. 촬영일 기준으로 지난주에 발표했거든요. 네네네. 그 블랙웰 발표 다음 주에 바로 영상을 내보내려고 그랬어요. 네네네. 제가 내용을 살펴보고 그냥 뒤로 연기했어요. 네. 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요. 네. 칩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진영 간 전략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연합과 반연합의 문제도 좀 있어요. 저희가 뭐 항상 얘기해왔듯이. 예. 쉽게 삼국지를 해석해드리면 조조와 반조조 연합군의 문제, 네, 뭐 그런 문제. 동탁과 반동탁 연합군의 문제, 약간 비유하자면. 비유하자면 예. 근데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언급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AI 서버와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이 딥하게 들어가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잘 모르거든요. 내용을 다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좀 있어서 공부할 것도 공부해야 되고. 전부 다 내용을 좀 공부해야 됐어요.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상황인데 어디에서도 말씀드리지 않은 아주 쉽게 번역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번에 엔비디아가 GTC 2024에서 도대체 뭘 발표한 거죠? 이제 블랙웰이란 거 이거 발표한 게 도대체 뭐죠? 뭐가 어마어마하게 설명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용만 보면은 뭐 PDF만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죠. 예. 저희가 당시에 당일날 엔비디아에서 보내온 보도자료가 열 몇 개가 넘어요.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 두 개예요. 뭐가 딱 두 있죠? 개예요. 하나는 B200이라는 칩, 네.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서버. 음. 이름은 CB200 NVL72. 네. 엔비디아가 판매하는 제품 기준으로 네. 단품물은 두 개. 아. 예, 그것만 기억하시면 간단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단품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가 많은 거지 실제로 출시한 제품 기준으로는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완제품 PC 하나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CPU, GPU 뭐다 이렇게 설명이 많았다. 그렇죠.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완제품 서버 하나, 네. 칩 하나, 끝. 두 개예요, 두 개. 첫 번째로 봐야 할 거. B200부터인가요? 네, 일단은 B200을 먼저 보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지포스 4000 시리즈 다음에 5000 시리즈. 다음 세대 나왔다. 다음 세대 나온 거예요. 네. 그 칩 이름이 B200이에요. 네. 이번에 큰 특징은 칩 두 개를 칩넷으로 연결했다는 거예요. 기존의 H100까지는 단품 칩이었죠. 네. 단품 칩 하나를 이번에 두 개를 붙였어요. 네. 요즘에 기본적으로 고성능 제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칩넷으로 가요. 기본적으로 일단 성능은 두 배가 되겠죠. 그렇죠. 뭐 단순 쉽게- 계산하면은. 뭐 쉽게 생각하면은. 원 플러스 그래서 원이니까. 원 플러스 원이니까. 네. 생각을 해보자고. 기존의 하퍼 대비 좋은 공정을 써서 적은 면적에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었을 테니까 그걸 두 개를 칩넷으로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 배 이상 나오는 게 맞겠지. 그렇죠. 네. 네. 원 플러스 원 플러스 그죠. 원인데 거기다 더 넣었으니까. 그렇죠. 네. 기존의 하퍼는 4N 공정을 썼어요. 5나노의 4N 공정. 네. 이번에 블랙웰은 4NP를 썼어요. 네. 근데 이게 4NP가 기존의 4N 비해서 효율이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좀 더 적은 다이 사이즈에 좀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을 수 있죠. 네. 황 회장이 양쪽에 들고 있는 거 보시면 이쪽에는 하퍼를 들고 있고 이쪽에는 블랙웰 들고 있잖아요. 네네. 두 배 비하면 좀 작아요. 네. 두 배 비하면 좀 작아요. 한 1.8배 정도 되는 것 같은 왜냐면 쉽게 느낌. 생각하면 트랜지스터도 실제로 한 25% 늘었어요. 그게 딱 또 이어지네요. 예. 그래서 80B에서 104B로 한 20에서 25% 늘었어요. 그리고 성능은 개별칩 기준으로는 25%. 그러니까 요 칩 하나는 25%인 거예요. 125%. 그쵸. 그러니까 얘가 125%, 125% 그러니까 250%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2.5배잖아. 그래서 2.5배. 단순하잖아요. 네네. 칩넷을 떼고 칩 하나만 놓고 보면은 25%는 거예요. 기존보다. 그러네요. 생각보다 많이 안 는 것 같은데. 그죠? 칩넷으로 붙어서 그게 성능이 대폭적으로 올라간 것일 거지. 한간에는 뭐 이번에 3나노 쓰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얘기가 TSMC 3나노 얘기.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미 칩넷을 두 개를 붙여서
거의 2.5배 가까운 성능을 달성했는데 굳이 무리를 해가면서 3나노를 쓸 필요가 없죠. 3나노를 써서 성능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얼만큼 뽑아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칩은 없어서 못 사잖아. 그렇죠. 그러면 많이 만드는 게 좋아요? 좋은 칩을 적게 만드는 게 좋아요? 좋은 칩을 아니죠.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죠.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성능을 달성하면서 최대한 많은 칩을 찍어낼 수 있는 공정이 뭐야? 4NP에서 타협을 했다. 메모리 성능도 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칩에서 처리 성능이 늘었으니까 그럼 메모리 대역폭도 늘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메모리가 HBM3E 이번에 네. 나온 게. 네네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퍼 대비 최소 2.5배, 5배, 뭐 8배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자료형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네네네. FP16이냐, FP8이냐, FP4냐, 뭐 아니면 인티저 4를 쓰냐, 인티저 8을 쓰냐, 어떤 자료형을 쓰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져요. 이게 왜 이게 FP8, FP16이 이번에 이슈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모델링을 하고 추론하는 모든 이 딥러닝 할 때 사용하는 자료형은 다 FP16이었어요. 네네. 이 자료형을 점차 줄이는 방식으로 현재 지금 기술이 진화하고 있거든. 왜냐하면 이래야 더 빨리 추론을 할 수 있고 효율이 좋아지니까. 벌써부터 복잡한데 내용이. 그죠? 좀 복잡해요? 예. 네. 근데 이거 무시합시다. 이 얘기를 더 하면은 아마 다른 분들도 이해 더 못할 네. 거예요. 블랙베리 이슈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하퍼에는 FP4 스탠서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추가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5배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프레젠테이션은 그렇게 프레젠테이션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번에 가장 큰 이슈였거든요. 근데 일단 그거 뺍시다. 우리가 이제 그 PC에서 생각하듯이, 네. 그럼 다음 지포스 5000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성능 몇 프로 올라가? 그렇죠.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단순화해서 설명하잖아요. 네. 인공지능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그 모델링, 뭐 추론, 뭐 FP16, 뭐 파이토치, 우리가 이런 걸 왜 알아야 돼요? 그냥 단순화해서 그럼 블랙웰의 성능이 하퍼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냐 한마디로 그냥 그러면 2배에서 2.5배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황 회장님도 프레젠테이션에 이런 거 뭐 FP 몇이라고 썼지만 그냥 단순하게 2.5배라고 딱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시간이 지나서 네. 지금 몇 군데 자료 나온 걸 보면 네. FP16 기준으로 기존의 하퍼가 990 테라플롭스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2250 테라플롭스라고 나왔어요. 물론 이 자료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략 2.25배 정도 늘었다고 보는 게 디테일한 맞으니까. 수치상으로. 네. 네, 수치상으로. 여기까지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B200은. 나머지는 너무 어려워요. 네, 그럼 두 번째로 어떤 부분을 또 보면 될까요? 두 번째 제품은 GB200 NVL70이라는 서버예요. 네네네. 근데 얘를 설명하려면 네. 그 파트를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할 건 뭐냐면은 GB200이에요. 황 회장이 이게 들고 있으면 메인보드 같이 생긴 거에다가 네네네네. 칩 2개 밑에 칩 하나 삼각형으로 칩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거. 그게 GB200이에요. 네. 예. 근데 이게 뭐냐면 네. 두 개가 병렬로 되어 있는 게 B200 칩이고요. 네. 밑에 있는 게 그레이스 CPU예요. 이 그레이스 CPU가 그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엔비디아의 그 암 CPU. 아, 엔비디아 자체적으로 만든다는 거. 네, 엔비디아 자체 암 CPU. 그 서버용 암 CPU. 네네네. 그거예요, 그거. 이름이 그레이스예요. 그레이스. 그레이스 블랙웰 200. 아, 그래서 두 개 붙여가지고 앞글자. 네, 그래서 GB200이에요. 요거 자체가 GB200. GB200 모듈. 네, GB200 모듈. 네. 근데 이 그레이스 CPU는 이미 있던 거예요. 저도 이거 몰랐거든요. 네네. 이번에 찾아보면서 알았는데 그레이스 CPU를 23년에 이미 발표했어요. 네. 그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 전략 GB200 네. 이것도 이미 있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들고 나온 게 아니에요. 기존의 H100 네. 하퍼도 그레이스를 박아서 모듈을 만든 게 이미 있어요. 그게 그레이스 하퍼예요. 네. 그래서 GH100 그게 또 있었어요? 있어요, 그게 이미. 요거는 이번에 새로 발표한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고 블랙웰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기존 거를 황 회장이 들고 나서 발표한 게 아니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이미 있는 거더라고. 네, 이미 있는 거예요. 이 다음으로 가면 요거 하나를요, 서버에다가 2개를 넣어요. 네. 모듈 두 개를. 네, 그러니까 모듈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자료에 보시면 서버 하나에다가 그 2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2개 하나에 칩
GPU 4개랑 CPU 2개가 있죠. 네. 그래서 그게 하나가 원유 서버예요. 네. 그 얇은 서버 하나가 두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렉 마운트 이렇게 하나에 여러 개가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여러 개 들어간 거 하나가 이름이 GB200 NVL72. 아. 네. 요번에 얘기했던. 네, 그 서버. 네. 이게 그래서 요 서버 자체가 요 서버 전체가 이번에 발표한 두 번째 제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GB200을 개당 서버에다 2개씩 넣고 원유 서버를 18개를 넣은 렉 마운트 하나. 그러니까 서버 하나당 4개. 네. 그러니까 서버가 렉 마운트 하나 18개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4 곱하기 18, 그러니까 72지. 72. 예. CPU는 36개. 네. 예. 슈퍼마이크로 홈페이지 가보면 네. 하퍼를 써서 H백을 써서 만든 서버가 있어요. 네. 예. 이 서버는 인텔 베이스 서버거든요. 네. 인텔 제온 CPU 2개에 GPU를 8개를 박아요. 그래가지고 서버가 이렇게 있어요. 그 서버를 팔아요. 파는데 이게 판류 서버예요. 이게 그 U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두께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8mm. 네, 이게 서버의 규격인데 이게 요만한 정도의 규격 이게 하나의 원유라 그러거든요. 요 2개짜리는 2U, 4개짜리는 4U, 8개짜리는 8U 해가지고 서버가 이렇게 점점 두꺼운 서버가 있고 얇은 서버 있잖아요. 근데 슈퍼마이크로의 서버를 보면은 8U 서버예요. 두껍겠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밑단에는 CPU 2개가 박혀 있고 이게 이중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네, 건가요?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윗단에는 엔비디아 GPU가 8개가 들어가요. H100이. 근데 이렇게 해서 8류예요. 근데 이 렉 마운트 하나에 얘 서버를 몇 개를 넣을 수 있냐 이거예요. 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을까?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서버 렉 마운트가 이렇게 서버실 같은 데 가보시면 이렇게 서버 이렇게 있잖아요. 요 서버 하나에 8류 서버가 4개가 들어가요. 이게 보통 이게 한 2m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서버 렉 하나가. 그러니까 거기다가 8류 서버를 4개를 넣을 수 있어요. 어허. 그럼 4개를 넣으면 기존의 H100의 경우 이 서버 렉 하나에 들어가는 엔비디아 CPU는 32개예요. 8432잖아. GPU 32개에 CPU 16개가 들어가요. 이 렉 마운트 하나에. 네.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발표한 NVL72는 72개가 들어가요. 블랙에리. 블랙에리. 네. 그러니까 일단은 서버 렉 마운트 하나당 성능은 훨씬 높죠. 2배죠? 그쵸. 근데 블랙웰이 2.5배라면서요. 네. 그러면은 2.5 곱하기 2잖아. 그럼 5배잖아. 그쵸. 5배죠. 그러니까 이 램 마운트 하나가 5배야, 기존에 비해. 우리가 가성비 얘기하잖아. 네. 전력 대비 성능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램 마운트 공간 대비 성능비예요. 데이터 센터에다 서버를 넣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 그렇죠. 데이터 센터를 무작정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서버 한두 개 넣는 사람은 그냥 임대를 더하면 되지만 그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공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건물도 크기도 정해져 있는데. 건물 크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정해진 크기에다가 더 많은 GPU를 쑤셔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발표한 것이 기존의 하퍼 대비해서 5배 성능을 같은 공간에서 쑤셔 박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야. 딴 게 키포인트가 아니고. 그러니까 첫 번째 키포인트는 앞에서 이야기한 칩넷으로 칩을 자체의 성능을 2.5배를 올렸다가 첫 번째 키포인트고 네. 두 번째 키포인트는 이 서버 렉 하나당 쑤셔 박을 수 있는 GPU 개수를 늘려서 네. 32개에서 72개를 넣을 수 있는 서버를 만들어서 공간당 GPU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량을 대폭 늘렸다. 라는 게 두 번째 키포인트. 4개다가 더 많이 때려 넣을 수 있었으면은 다른 데도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번에 엔비디아가 이게 더 화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기존의 엔비디아나 엔비디아에서 하퍼를 발표했을 때나 어떤 보면은 GPU 성능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부에 들어가는 GPU의 성능. 그 GPU 자체의 성능이 몇 배가 좋아졌느냐. 근데 이번에 그거를 칩넷으로 해결을 해서 네. GPU가 성능이 뭐 2배에서 2.5배 네. 뭐 쉽게 생각해서 네. 늘었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전체 PC? 전체 PC 혹은 서버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네. 나머지 병목이 발생하는 모든 기술들을 전부 다 업그레이드해서 전체 서버의 효율을 확 올리는 게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요번 엔비디아 발표에. 블랙웰 플랫폼의 키포인트는. 아. 예.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나와요. 여기서 설명했던 거죠. 그게. 예. 그게 쭉 그 얘기를 설명을 해요. 첫 번째가 NV링크예요. 그거죠. 그거 SLI. SLI.
네. 기존 애가 4세대였거든요. 네네. 4세대에 비해서 이번에 새로 발표한 MV 링크 5세대 네. 대역폭이 2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PC로 상상해 보면 지금 PC에 그래픽카드 4개 꼽은 거야. 네. 근데 PC에 그래픽카드 4개 꼽았다 그래가지고 성능이 4배가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네. 4개 꼽으면 대략 한 1.8배 나오나요? 그럼- 1.8배 2배? 그럼 여기서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NV링크 대역폭을 늘려버리면 돼. 병목을 줄이면 된다. 네. 네. 그래서 기존의 NV링크가 900GB/s인가 뭐 그럴 텐데 네네네. 이번에 1.8로 올려요. 오. 그러니까 기존의 NV링크는 쉽게 생각하면 그냥 브릿지야. 우리 SLI 브릿지 같은 거. 예. 그죠? 근데 이번에 나오는 NV링크는 거기 칩이 있어요. 그걸 통제해. 그래서 대역폭을 늘린 거예요. 그래서 NV링크 대역폭을 대폭 늘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NV링크 4세대의 SLI 기준으로는 4개를 꼽았어. 근데 2배밖에 안 나와. 성능이. 근데 NV링크 5니까 2배가 아니고 3배가 되는 거죠. 아, 그쵸. 네. 여기서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잖아. 이 병목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NV링크예요. 별다른 게 아니야. 그러니까 SLI 효율이 50%에서 75% 올랐어. 이렇게 생각하면 간순해. NV링크만 있는 건 아니잖아. 또 다른 거 뭐 병목을 줄이기 위한 뭔가를 또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걸 했죠? 모든 주변 기술이 다 여기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HBM3E를 탑재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아, 메모리 대역폭 늘려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메모리를 우리가 줄이죠. 네. 같은 3050이나 3060이라 그래도 GDDR5 버전하고 6 버전하고 성능 차이 확 나잖아요. 나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존에는 HBM3였죠. 네. HBM3로 바뀐 게 그것 때문이죠. 현재 기술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메모리 대역폭 가장 큰 거를 때려 박은 거예요, 일단. HBM3 첫 번째. 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NV링크로 GPU를 병렬로 묶었을 때 효율을 올렸어. PC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다음 병목 현상이 어디서 나타나요? 보통 스토리지 아닌가? 그죠?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 SSD 나오잖아. 그 이번에 나왔죠. 하이닉스 SSD. 그렇죠. SSD 얘기 나왔어요. 그죠? 예. 그거 PCI 익스프레스 5.0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 PC에서 제대로 활용 못하는 그 PCI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SSD가. 그냥 그거예요. 별게 없어요. 리드 14GB, 네. 라이트 12GB/s. 맞아. PCI 5.0. 거기다가 SSD 캐시 있는 거. SSD 일반 우리가 PC에 사는 SSD에서 램 붙었냐 안 붙었냐 가지고 그죠. D램 가지고 많이 싸우고 있죠. 여기는 SSD 캐싱. 예. 그러니까 그 기술을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때려박은 거예요. 최신 걸로 그냥 최신 걸로 비용 상관없이. 돈 많은 돈 많은 왜냐면 이거 애니까. 돈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예. 예. 왜냐하면 기존의 PCI 익스프레스 5.0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죠? 하퍼가 그게 21년, 22년에 나온 건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PCI 익스프레스 5.0 기반에 현재 때려박을 수 있는 가장 빠른 SSD. 그래서 성능 해결하겠다. 그 얘기한 거예요. 뭔가 계속 도로 확장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죠? 계속. 예. 맞아요. 기존에 있던 걸 그냥 계속 확장. 그러니까 뭐냐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병목이 발생하는 모든 나들목, 예. 막히는 곳 다. 막히는 곳 다 뚫어가지고 대역폭을 다 도로 차선을 다 늘리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블랙을 발표한 게 핵심이 그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자동차 엔진 뭐 성능도 올라가긴 했지만 그 도로도 확장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엔진이 아까 얘기한 그 B200 그게 엔진이죠. 그 엔진을 올렸죠. 올리고 나서 엔진에다가 연료를 잔뜩 때려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메모리 HBM3로 바꿨죠. 그 다음에 이거를 엔진을 2개, 3개, 4개씩 붙여야 자동차가 더 빨리 갈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NV링크 붙였지. 그러니까 그 NV링크를 또 효율을 또 2배로 올렸지. 거기다가 스토리지 성능도 대역폭을 또 늘리죠. 도로를 확 늘렸고. 도를 또 늘렸죠. 지금 계속 이 시기예요. 그 다음 병목 그 다음 병목이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어떤 거죠? 생각해 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이제는 PC 안에선 다 해결됐어요. 그죠? 그럼 PC와 PC끼리. 아, 그쵸. 왜냐하면 서버가 다 병렬 연산 처리하잖아요. 그쵸. 이게 원유가 몇 개 들어가죠. 서버가 아까 한 단에 서버가 18개가 들어간다. 18개가 들어가니까 그것끼리 서로 연결해. 그러면 얘네들끼리 통신하는 대역폭을 늘려줘야 전체 속도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거 등장하죠. 그게 800기가 슈퍼 NIC. 아, 그러니까 이거 달라. 이거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복잡한 게 하나도 아니고 PC에서 현재 쓰던 기술에 네. 비용을 생각하지 않은
현재 등장한 모든 기술을 다 때려박은 거라고 생각하면 딱 맞는 거예요. 최신 기술을 그냥 다. 우리가 코이펜 얘기하면서 2.5G 얘기했잖아요. 2.5G 기가비트 그렇죠. 네트워크. 그죠? 2.5G. 이제 2.5G를 PC에서 쓰거든요. 흔하진 않지만 우리가 가끔 PC단에서 볼 수 있는 네트워크 기술이 10G가 있어요. 그렇죠. 예, 광 케이블 쓴 거. 예. 서버단에서는 현재 지금 보통 100G를 써요.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발표한 게 800기가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데이터를 8배를 늘렸어. 그럼 거기서 발생하는 병목이 있을 거 아니야. 블랙웰 다음에 발표한 모든 것이 다 뭐에 포커스 맞춰져 있냐면 PC 폼팩터 안에 모든 부품들이 병목 현상 없이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데이터 차선을 다 늘리는 거. 너무 쉬운데요? 너무 간단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잖아요. PC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게 단순해요. 예. 그냥 PC. 그러니까 SSD PCI 익스프레스 5.0 제일 빠른 거. 그 다음에 네트워크도 800기가 기가비트 네트워크. 랜카드가 한 개 꼽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4개씩 꼽혀 있더라고 거기 보니까. 네. 800기가 NIC를 4개씩 꼽거든요. 그걸로 해서 병렬 처리 네트워크 성능을 대폭 늘리죠. 네. 그래서 그 18개를 한꺼번에 다. 맞아요. 네. 최신 기술을 다 때려박으면 무조건 성능이 좋긴 하지만 발열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다 해요? 공랭으로 다 할 수 있나요, 그걸? 그죠. 예. 게다가 18개라면서요. 기존에는 뭐 8류는 한 4개만 해도 막 열 엄청 나가지고 막 에어컨도 막 빵빵하게 틀어야 되고 막 그러는데. 저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이걸 어떻게 원유에 해결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그 얇은 거에다가 다 된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인텔 제온 서버는 발열이 높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슈퍼 마이크로의 8류 서버 보면은 밑에서 제온 서버가 차지하고 있는 것만 한 2U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만큼의 쿨러를 달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암 CPU니까 발열이 낮다고 칩시다. 네. 근데 그 두 번째 단에 보면은 거기 H100 CPU가 세로로 8개가 꼽혀 있거든요. 방에서 한 이따시만한 거. 그러니까. 네. 뭐 사진 자료 나갈 거예요.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발표한 거 보면은 원유 서버에 CPU 4개가 이렇게 눕혀져 있어요. 그쵸. 예. 그럼 여기에 원유 쿨러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되게 이제 얇은 거일 거야. 바람이 이렇게 그 불어주는 쿨러가 달려 있잖아요. 원유 그 쿨러 작은 거. 이걸로 어떻게 이렇게 발열을 해결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걸 또 18개 촘촘하게 쌓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원유로 했으니까 촘촘하게 18개를 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상했어요. 좀 보고 나니까 이해가 됐어요. 뭐 솔루션이 있었나요? 네. 그 그림 잘 보시면요. 밑에 네모나게 있어요. 수랭이에요. 라디에이터구나. 네. 그러니까 그게 그 밑에 사진 이렇게 보시면 서버가 이렇게 중중중 있고 밑에 보시면은 뭐가 이렇게 막혀 있거든요. 그거 라디에이터 같아. 수랭밖에 네. 없겠구나. 그러니까 수랭으로 해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트야. 서버에 수랭에 이거 렉 마운트 다 해가지고 다 이게 다 세트예요. 세트. 그래서 MV72가 그게. 네, 그래서 18개가 들어가고 빈 공간이 나머지 뭐 그 보시면은 뭐 허브도 들어가고요. 뭐 스위치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수랭이 있는 거예요. 라디에이터가. 일반 PC랑 별 다를 게 없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만한 거식 사이즈를 이만큼 사이즈로 줄여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수랭 들어가야지. 네.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네, 이게 그렇게 해결한 거더라고요. 수랭 블록으로 이렇게 얇게 쫙 깔아가지고. 네, 그냥 맞아요. 뒤에서 그렇게. 파이프로 쫙 연결했어. 네. 같은 공간에 2배 이상의 GPU가 들어갔잖아요. 렉 마운트 하나의 단위 면적에 들어가는 GPU 공간을 최대한 줄여서 더 많은 GPU를 쑤셔 넣어서 수랭을 써서 그걸 해결한 거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PC에서 사용하는 기술과 기술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자꾸 계속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PC에서 발열 심하면 뭐해? 공랭 큰 거 쓰지. 그죠. 공랭 큰 거 쓰면 안 돼. 수랭 쓰잖아요. 그죠? 뭔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 게 아니라 새로운 게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다. 있는 기술을 가지고 최대한 비용 상관없이 때려박아서 내가 원하는 목표치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간 거죠. 다음은 이제 소프트웨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소프트웨어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개발 키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죠. 네. 예. 그래서 이 개발 키트와 관련된 것들은 뭐냐면 이게 저희가 이제 계속 이
GB200 이 암 CPU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네. 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 관련해서 살짝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B200은 네. 블랙웰 200은 이건 단품 GPU잖아.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픽 카드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인텔 기반이에요. 예, 인텔하고 AMD 기반. X86. 예. 그래서 그 기존처럼 그냥 조립 서버나 이게 서버 완제품 제조사에서 인텔 CPU에다가 B200을 얹어서 서버 만들어서 팔면 되는 용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픽카드 팔듯이. 예, 그래픽 카드 현재 지금 예, 하퍼나 그래픽 카드 팔듯이. 예. 그래서 당연히 이거 여기 들어가는 OS는 윈도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X86 리눅스 들어갈 거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X86 쿠다 깔겠죠. 아니면 리눅스형 쿠다를 깔 거고. 거기다가 뭐 파이토치 얹고 라이브러리 얹고 뭐 다른 거 ONNX 얹고 막 이렇게 얹겠죠. 그렇게 해서 쓰겠죠. 이게 현재 이건 기존 방식. 이건 기존 방식이고 이거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건데 그러니까 그 그레이스 암 CPU를 엔비디아가 발표했어가 끝나지 않고 이거 OS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이거 소프트웨어 어떻게 할 건데 그 암용 쿠다가 있다는 얘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예. 그럼 여기다 윈도우를 쓴다는 얘기야? 윈도우는 암을 쓰나? 이제 우리는 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자료 찾아봤어요. 예, 이거 어떤 거야? 네, 문제가 너무 단순하게 해결됐어요. 엔비디아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자료가 이미 있어요. 뭐라고 써있나요? 그레이스 CPU를 제가 작년에 이미 발표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하면서 엔비디아가 다큐멘터리를 공개했어요. 네. OS는요, 리눅스예요. 그냥 리눅스 쓰나요? 네, 예. 윈도우는 아마 아니고요. 예. 리눅스예요. 그래서 현재 지원하는 리눅스는 수세 리눅스, 그 다음에 레드 엔터프라이즈, 그 다음에 우분투 22.04, 그 다음에 기타 리눅스 이렇게 네 가지가 공개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OS를 그레이스 CPU에 설치하는 법 해가지고 다큐멘터가 이미 공개돼 있더라고요. 자기네 거에 쓰는 방법.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미 공지가 돼 있다. 네. 그래서 리눅스 기반이고 네. 리눅스는 암 지원하니까.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리눅스 기반 쿠다 이미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번에 발표한 NIM이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해결한 건가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발표한 내용에 보면은 NIM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NIM이 뭐냐면 쿠다와 보다 좀 더 확장된 개념인 거예요. 이번에는 발표한 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현재 지금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는 다양한 오픈 프레임워크나 네. 다양한 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픈 소스로 된 거예요. 예. 그거를 다 때려박아가지고 다 넣은 거예요. 쿠다랑 같이 쓸 수 있도록. 예, 쿠다 베이스에서 돌아갈 수 있게끔. 그거를 다 모듈화한 거예요. 전부 다. 그게 NIM이에요. 이번에 발표한. 약간 매니징먼트 뭐 이런 느낌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종합 소프트웨어 스타일. 그러니까 이거 하나 써서 모듈화해서 가지고 온 다음에 구성하면은 그냥 딱 돌아가게끔. 예. 그냥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모듈화된 종합 개발 소프트웨어. 기존보다 수직 계열화한 소프트웨어.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쿠다 베이스에다가 내가 직접 파이토치를 올리던가 ONNX를 올리던가 올려서 내가 직접 프로그램 깔아서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라이브러리를 올리고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됐거든. 네.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NIM이라는 거에다가 다 내가 때려 박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쿠다 베이스에 파이토치 긁고 오고 뭐 긁고 와서 딱딱 조합해가지고 딱 하면 그냥 되는. 예. 그거를 종합 소프트웨어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게 이번에 플랫폼 발표의 핵심이에요. 예, 그게 이번에 소프트웨어 발표의 핵심이에요. 예. NIM. 예. 총정리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발표한 거는 쉽게 얘기하면 세 개인 거예요. 네. 하나는 블랙웰 칩 B200, 네, 그거 GPU. 하나는 GB200 NVL72 서버, 그 박은 거. 예, 박은 거. 그 다음에 NIM, 예, 플랫폼. 네. 그러니까 칩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서버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개발 플랫폼 확장 버전을 소프트웨어. 발표한 거예요. 네. 그거를 세 개를 찢어서 놓고 보면 칩을 하나만 찢어서 놓고 보면은 기존의 H100보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면 약간 우리가 그래픽 카드 다음 세대 올라간 정도 느낌이. 네, 그냥 그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칩넷으로 해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칩넷이 엔비디아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이미 CPU에서도 많이 쓰고 그러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인텔 가우디도 이번에 새로 나오는 게 칩넷으로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MI300도 칩넷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는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면 칩 하나당 성능을 올리는 싸움이 아니라 네. 칩을 얼만큼 많이 쑤셔 박을 수 있는 칩넷 기술의 싸움이 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엔비디아만의 독창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만의 독창적인 거를 굳이 따지고 분해해서 보면 칩 하나당 성능으로 우리가 흔히 결론 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칩의 설계 기술이 엔비디아가 다른 회사보다 독보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같은 면적에 얼만큼 많은 트랜지스터에다가 쿠다 코어와 텐서 코어를 때려박을 수 있느냐. 근데 그거는 이번에 올라간 거는 20%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칩넷으로 2개를 붙이고 거기다가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붙이고 뭐 붙이고 뭐 붙이고 뭐 붙여서 해결한 거야. 흔히 말해서 커뮤니티에서 많이 하는 말인데 깡 성능이라 그러죠. 단일 칩셋의 깡 성능은 결국 20%에서 25%?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근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 칩넷으로 2배가 올라간 건 맞아요. 네. 최종 성능은 맞죠. 최종 성능은. 네. 근데 그 칩을 2개, 칩넷 이전에 칩을 하나만 놓고 보면 20%가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2개를 동시에 기어가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배, 2배 올랐어. 어마어마한 성능이 올랐군. 앞으로 엔비디아와 앞으로 인텔이나 AMD가 따라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야, 이 따지고 보면 이거 칩넷으로 2배 만든 거잖아. 그러면 기존의 인텔도 기존 칩을 칩넷으로 때려 박으면, 기존의 AMD도 칩넷을 더 때려 박으면, 걔네도 2배, 3배 나오겠죠. 그럼 걔네들도 2배, 3배 된다는 얘기네? 그럼 이거 못 쫓아가는 게 아니네? 라는 생각 두 가지를 동시에 하셔야 되는 거죠. 단편적으로만 보지 말고. 예, 이거 하나만 보지 말고. 예. B200 얘기해 주셨으니까 다음은 GB200인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발표한 게 GB200. 네네. 저희 거 많이 보시는 분들은 여기 주목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레이스 GPU. 근데 이거 이미 있던 거다. 네, 작년에 이미 새로운 발표했다. 거, 완전 저도 새로운 몰랐어요, 이거 발표한 거. 네. 그리고 이미 관련된 OS, 관련된 툴킷 이미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다 발표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이건 이번에 찾아보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미 발표한 것을 블랙엘 버전으로 다시 만든 거고, 관련된 OS와 소프트웨어 이미 준비 다 되어 있다. 네. 그리고 서버, 예, 그것이 이번에 두 번째 발표한 엔비디아의 자체 상품, 네. 네, 두 번째 판매 상품이 요거다. 네. 그러니까 이거 뒤에서 제가 다시 얘기할 텐데, 앞으로는 엔비디아가 서버를 파는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가 파는 서버는 거기 그래픽 GPU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근데 이거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네. 네. 다음은 그러면 이제 마지막 플랫폼 소프트웨어 용어인가요? 그 다음에 플랫폼 소프트웨어 세 번째가 NIM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NIM, 우리가 AI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는 경향만 파악하면 되니까 NIM을 발표한 게 핵심인데, NIM 서비스를 발표한 게 핵심인데, NIM의 핵심은 기존의 오픈 스탠다드 AI 프레임워크를 다 긁어와서, 그러니까 하나의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에다가 다 모듈하러 때려 박아서 개발자가 내가 원하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구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발 서비스를. 여기까지만 이해하셔도 충분해요. 네. 그렇게 발표한 게 세 가지인 거예요. 요번 제품은 2개, 플랫폼 소프트웨어 하나. 되게 길긴 길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3개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뭐가 많은데 핵심은 3개예요. 단순화 시켜가지고. 네, 단순화시켜서 나머지는 너무 복잡합니다. 야. 네. 이번 블랙을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발표하면서? 블랙홀 발표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거의 경악, 그쵸. 그런, 다른 영상들 보면 썸네일 그런 거 많아요. 예, 뭐 그런 거, 뭐 이제는 게임은 끝났다, 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뭐 이렇게 나오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보지 않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칩 자체의 성능은 얼마 안 올라갔어요. 앞서 얘기한 게 다 풀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칩 자체의 성능은 얼마 올라가지 않았어요. 해봤자 20% 올라간 거예요. 20% 올라간 거를 칩넷으로 붙이고 거기다 NIC 붙이고 HBM3 붙이고 거기다가 뭐 그 NVLink 5세대 붙이고 붙여서 성능을 올려서 그 서버 자체의 성능은 현재 존재하는 어떤 서버보다 우수한 성능의 서버인 건 맞아요. 절대 성능은. 네.
근데 칩 자체의 성능은 H100보다 20%밖에 안 올라간 게 맞는 거예요. 그거를 칩넷으로 붙여서 2배.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다른 데도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느낌이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 이제 결론의 핵심은 뭐냐면 네네네네. 이렇게 절대 성능을 위해서 구현한 기술 중에서 네. 엔비디아의 독자적인 기술이 무엇이냐인 거예요. 엔비디아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기술. 그렇죠. 엔비디아만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B200의 칩넷 이전에 그 칩 하나잖아요.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엔비디아만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거 하나잖아요. 그렇죠. 예. 나머지는 다른 회사들도 다 개발할 수 있는 것들. 800G 이더넷 왜 못해요? 인텔이 네트워크 하잖아. 그리고 그건 사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머지 기술들은 다 경쟁사들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고 엔비디아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B200 칩넷 이전의 칩 하나가 H100보다 20% 좋아졌다는 거. 저는 그렇게 조금 찢어서 해석을 하면 조금 단순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그 앞에서 얘기하신 분들의 경악 이런 것들 한편으로는 그거 맞는 얘기인데 찬찬히 뜯어봤을 때 아, 꼭 그런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런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번에는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왜 이 세 개를 발표했을까? 엔비디아가? 네, 왜 이 세 개를 발표했을까가 핵심이에요. 다음번에 이 세 개를 발표한 이유, 엔비디아의 전략. 그리고 이 전략을 이렇게 만든 이유, 그리고 그걸로 뭘 노리나 그거를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